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오는 22일에 국세청이 종부세율 인상 조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는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경론 끝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조치 대상은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특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릅니다. 반면 지난 8월 국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해 대상자는 준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조치로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부담이 커져 부동산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잇따릅니다. 한편 이미 보유 자산의 격차가 커진 한국에서 종부세 인상 조치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취업과 창업의 어려움으로 2030 세대가 극빈층 복지에 몰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수급자가 149만 명에서 37.6%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20대와 30대의 기초수급자 비율은 각각 36.6%, 60.9% 늘었습니다.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 계층도 20대 증가율이 35.5%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자립을 돕는 복지정책인 자활근로에 20, 30대 참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빈곤 지원의 확대를 통해 교육과 일경험, 자산 형성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제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품귀 현상이 있었던 산업용 요소의 3개월치를 확보했습니다. 요소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국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 수입국인 중국이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이 제한되며 요소수 수출 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소가 없으면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없고 디젤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국내 기업이 가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되며 오스트리아, 베트남에서도 추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긴급 수급 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의 관세도 인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그 순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며 쉽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핑곗거리를 내뱉은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책에서 본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죠. 실제로 저 자신이 핑계부터 찾고 있는 걸 깨닫는 순간 도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동안 왜 피하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혹은 배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익숙한 삶에서 변명해가며 제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저질러보고 시작하는 새로운 삶 도전하고 실행해보고 이후로 상황을 지켜보니 어느 순간 방법을 찾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작든 크든 뭐든지 간에 용기를 내어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숨죽여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만 정작 경기 종목에 대해 잘 모른 채로
선수들을 응원하진 않으셨나요? 알고 보면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올림픽 경기 그 순간. 무작정 아나운서의 해설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종목에 대한 지식이 함께한다면 더 재밌는 순간이 될 거예요. 전문가 못지않은 올림픽 스포츠 상식을 쌓는 시간. 올림픽 개론입니다. 여기 스케이트 날이 달린 기다란 썰매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앞뒤 좌우로 썰매를 잡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요. 앞에 있는 선수부터 순식간에 썰매에 올라탑니다. 기다란 썰매 안에 쏙 들어간 4명의 선수들.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며 커브까지 완벽하게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네요. 새하얀 얼음 트랙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종목. 어떤 올림픽 경기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봅슬레이입니다. 다들 스릴 넘치는 봅슬레이 세계로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봅슬레이는 특별히 설계된 썰매를 이용하는 종목이에요. 썰매를 타고 좁은 얼음 트랙을 따라 최대한 빠르게 달리죠. 약 150km의 속력으로 힘차게 얼음 위를 질주해 내려옵니다. 봅슬레이는 19세기 말 스위스에서 시작됐는데요. 나무로 만든 썰매에 방향 조절 장치를 추가한 것이 지금의 썰매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죠. 선수들이 속도를 위해 몸을 앞뒤로 흔드는 걸 보고 까딱거리다라는 뜻의 봅과 썰매의 슬레드를 합쳐 봅슬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럼 차가운 빙판을 시원하게 달리는 봅슬레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봅슬레이의 경기 방법은 단순한데요. 썰매를 타고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속도와의 싸움이죠. 총 4번의 경주 기록을 합산해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한 팀이 우승하게 돼요. 우선 봅슬레이의 세부 종목은 남자 2인승, 4인승, 그리고 여자 2인승으로 나뉘어요. 하나의 팀으로 구성된 선수들은 힘차게 썰매를 밀면서 달려오다가 긴 썰매에 일자로 나란히 앉게 되죠. 각각 앉은 위치별로 정해진 역할이 다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봅슬레이 선수들은 출발 후 50m 전까지의 거리인 스타트 구간에서 힘차게 밀고 썰매에 탑승하죠. 이때 맨 앞에 썰매를 끌며 제일 먼저 썰매에 탑승하는 선수. 뭔가 썰매를 이끄는 느낌이 리더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이 위치를 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요. 맨 앞에서 썰매를 조종해요. 그리고 맨 뒤에 위치하여 마지막으로 썰매에 탑승하는 선수는 브레이크맨이라고 부르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피니시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브레이크를 당겨서 썰매를 멈추는 역할을 맡아요. 2인승 경기에선 파일럿과 브레이크맨 이렇게 두 역할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4인승에서는 어떤 역할이 추가될까요? 파일럿과 브레이크맨 각 위치 사이에 푸시맨이라 불리는 2명의 선수가 있어요. 푸시맨은 썰매의 양쪽에서 힘차게 밀며 달리는데요. 코스에 맞춰 몸을 틀어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의 핸들, 브레이크 등 다양한 장치가 있듯이 그 역할을 한 명씩 맡아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이는 봅슬레이 선수들. 얼음 위를 달리며 최고의 팀워크를 볼 수 있는 멋진 종목인 것 같네요.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으로 봅슬레이 이외에도 스켈레톤과 루지가 있어요. 이 세 종목은 얼음 트랙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지 겨루는 썰매 3총사죠.
같은 썰매 종목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쉽게 정리해 볼게요. 썰매에 앉으면 봅슬레이, 엎드리면 스켈레톤, 누워서 타면 루지입니다. 먼저 봅슬레이는 빙판 위의 F1이라고 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해요. 루지 역시 스피드한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썰매 위에 누운 채로 활주하는 종목이죠. 봅슬레이는 출발 시 썰매를 잡고 달려갔다면 루지는 스파이크가 달린 장갑을 끼고 직접 바닥을 밀어요. 마지막으로 스켈레톤은 루지와 반대로 썰매에 엎드린 채로 활주하는데요. 어깨, 머리, 다리로 중심을 이동하며 내려가죠. 썰매 종목 3총사, 봅슬레이, 루지, 그리고 스켈레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 등 썰매 종목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며 많은 분이 썰매에 관심을 가졌죠.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썰매 3총사를 구별하면서 같이 짜릿한 속도를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정, 존경, 탁월.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의 3가지 가치인데요. 오늘의 종목 봅슬레이 경기에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한 그 순간 함께 보실까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눈조차 볼 수 없는 뜨거운 나라 출신의 봅슬레이 선수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여자 봅슬레이 2인승 대표팀인 세운 아디군 선수, 아쿠오마 오메오가 선수, 예비 선수였던 응고지 오누메레 선수까지. 비록 열대우림 기후인 나이지리아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영하 20도에 가까운 평창의 혹한, 이들에게 절대 만만치 않았죠. 눈도 오지 않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들은 어떻게 봅슬레이를 접했을까요? 사실 3명의 선수들은 육상 선수 출신이에요. 아디근 선수는 육상 동료를 설득해 낯선 봅슬레이에 도전했어요. 이들의 봅슬레이 시작은 미국 텍사스주의 한 차고였는데요. 전지훈련은커녕 나무로 만든 썰매를 타고 연습했죠. 약 1년의 도전 끝에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쉬운 도전은 아니었지만 두려움 없는 멋진 도전 정신을 보여준 나이지리아의 봅슬레이 선수들. 차가운 빙판 위에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보다 참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용기가 없다면 참가조차도 쉽지만은 않겠죠. 올림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오늘의 종목 봅슬레이. 다들 새로운 지식 많이 얻으셨나요? 듣기만 해도 짜릿한 스피드가 절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주 올림픽 종목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B2B의 드리머 들으며 올림픽 개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